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한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설 선물로 많이 받는 스팸 통조림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팸만큼이나 인기가 있어서 통조림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참치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팸과 마찬가지로 낯설었지만 1982년 등장해 한식에 잘 맞아 퍼지면서 이제 안 먹을 수 없는 식재료로 40여 년간 자리를 굳건히 잡았습니다. 비교해보았을 때 스팸은 그냥 먹지만 이제 참치 통조림은 찌개부터 김밥, 전 등 한국 음식에 좀 더 폭넓고 깊게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참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 참치가 꽤 다양한 어종으로 나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분류상 농어목, 고등어과 다랑어 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랑어가 표준 명칭인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참치라고 불리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왜 다랑어가 참치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길어서 다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있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82년 처음으로 통조림을 출시할 때 입에 잘 붙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참치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뒤에 치는 항상 그 고급 생선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참치라는 단어가 두 음절이라서 다랑어에 비해서 짧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치캔이랑 우리가 횟감으로 먹는 참치랑 이 맛이 다른 것도 그럼 어종 차이에서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참치가 되어버린 다랑어를 살펴보자면 사실 참다랑어부터 가다랑어까지 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다랑어가 클수록 살도 맛있지만 지방 함유량도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더 맛이 있는 생선인 거죠. 네. 말하자면 그 우리가 먹는 쇠고기 같은 네발 짐승의 붉은 고기 혹은 그 이상으로 맛있기 때문에 회로 먹기에 좋습니다. 이제 그런 다랑어들을 쭉 살펴보면요. 참다랑어가 가장 귀하고 맛있고요. 그 다음으로 눈다랑어가 있습니다. 가치로 치자면 참다랑어가 눈다랑어보다 3배 이상 비싸고요. 네. 뭐 올해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어시장에서 270kg짜리 대형 거대한 참다랑어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참다랑어죠. 그와 더불어 횟감으로 눈다랑어를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인 그 뒤따라오는 가다랑어나 황다랑어, 날개 다랑어들은 통조림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먹는 그 참치 통조림은 거의 전부가 가다랑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참치라고 불리는 그 생선 중에서는 새치도 있습니다. 이게 주둥이가 굉장히 뾰족해서 금방 구분이 가는 새치 또한 이제 우리가 회로 드실 수 있는데요. 다랑어에 비해서 그 살 색깔이 붉지 않고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맛은 뭐 참다랑어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해외에서도 참치캔 많이 먹는 걸로 아는데요. 해외에서 파는 참치캔과 국내산 참치캔의 맛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참치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면서 완전히 익혔을 때 비린내가 나지 않고 동물의 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단백질 자원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가공된 제품은 뭐 가격도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네. 국내 생산 참치 통조림은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다랑어를 가공해 만드는데요. 해외 제품 가운데서는 종종 그 위급에 있는 황다랑어나 날개다랑어로도 만든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맛은 제가 골고루 먹어본 결과 국산 가다랑어 통조림의 맛이 딱히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딱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 세계의 음식 문화를 보면 이탈리아가 또 나름의 참치 통조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치 병조림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이탈리아 워낙 올리브 기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올리브 기름에 재운 그 참치 병조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내 수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실 수 있는데 통조림도 있고요. 황다랑어 같은 좀 더 고급 어종으로 만들어서 우리 참치 통조림보다 2-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면 쇠고기도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
기분이 들 정도로 높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맛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배 비싼 해외 제품은 참치 그 어종 가운데 좀 고급 어종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먹는 국내산 참치캔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다랑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통조림을 만드는 다랑어들 가운데서도 조금 비싼 종류들, 즉 황다랑어나 날개다랑어가 단백질과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국내에 거의 그 제품이 없고요. 아주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어서 근데 드실 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참치에는 수은이 있습니다. 이게 중금속이잖아요. 이게 다랑어 혹은 참치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물고기들을 먹는 맨 위에 있는 물고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은이 참치의 체내에 축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비단 이제 뭐 그 통조림 가다랑어뿐만이 아니라 회로 먹는 뭐 참다랑어, 눈다랑어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편이 좋고 특히 이제 노인과 임산부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크기가 작은 우리 통조림용 가다랑어가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한 편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170g 정도 되는 통조림을 일주일에 한 2캔 정도 드시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치캔도 제조사별로 또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맛이 다른 거는 아무래도 그 어종의 차이보다는 양념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 깡통에 그 작은 글씨를 잘 읽어보시면 야채즙 혹은 다시마 베이스 같은 양념으로 맛을 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재워놓은 참치 그 살을 재워놓은 기름도 뭐 유채 기름을 쓰기도 하고 현미 기름을 쓰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념과 기름의 조합에 따라서 참치 통조림의 맛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참치캔에 들어있는 기름이 좀 몸에 안 좋아서 버리고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한번 데쳐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 사실 이제 뭐 뜯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그 편리함이 비단 참치뿐만이 아니라 여느 통조림의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를 뭐 이제 끓는 물에 데쳐서까지 먹어야 한다. 그러면 사실 먹는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참치를 재워놓은 기름 자체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야채즙 같은 양념들 이런 양념들이 소금간 때문에 나트륨의 함유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 기름과 양념이 사실 참치 맛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찌개를 끓이신다거나 할 때는 기름까지 다 쓰셔서 맛을 최대한 살리신 다음에 소금 간을 적당히 조정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밥이나 샐러드 같은 데 쓰신다면 기름을 이제 꼭 짜내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뭐 기름이나 나트륨을 향한 우려 때문에 물에 재운 참치 통조림도 있긴 한데요. 네. 전 이제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네, 맛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참치캔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참치캔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였어요? 그 통조림 가다랑어는 사실 통조림용 가다랑어는 원양어종입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는데요. 우리 참치어업의 역사는 19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참치 어선인 지나모가 인도양의 니코바르 제도 해역에서 잡은 참치를 가져왔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참치 통조림은 1982년 1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발은 사실 1977년부터 수산청 즉 현재의 해양수산부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내 원양어선이 황다랑어를 잡아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안 먹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일본의 조업 시장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진 건데 우리는 잡으니까 야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통조림의 국산화를 시도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럼 초창기에는 참치캔을 사서 한 번에 다 먹는 건 일종의 사치였겠어요. 그렇죠. 이제 1982년이 마침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인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200g 참치 한 캔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시자면 짜장면이 600원, 라면이 120원이었으니까 저렴한 식품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참치 통조림을 나름 중상류층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홍보를 해서 틈새를 파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죠. 그럼 고급 식품이었던 참치캔이 어떻게 김치찌개와 같은 서민 음식이랑 결합하게 된 거예요?
좀 우리나라는 잘 보면 음식으로 계층이 엄청나게 갈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김치찌개를 뭐 서민만 먹는다거나 하진 않죠. 제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치 통조림은 전략을 아주 잘 세웠습니다. 한식에 어떻게 하면 이 참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김치찌개도 참치로 끓이면 조금 색다른 맛이 나면서 또 훌륭한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감자를 넣고 끓이는 참치찌개가 새로운 메뉴로 이제 제안을 받은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고추장을 넣고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찌개랑은 조금 다른데 또 거기에다가 감자와 참치가 잘 어울린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또 참치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슈퍼마켓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하면서 통조림을 팔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주부들이 매 끼니 반찬 걱정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식재료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시피들을 묶어서 작은 책자를 준다거나 어린이용 책받침을 나눠준다거나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위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네요. 굉장한 노력으로 참치캔이 국민 통조림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근데 참치캔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바다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조림을 만드는 가다랑어 이런 종류들은 아직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진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획 방식에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다랑어 낚시가 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뭐 운동장만한 넓고 깊은 그물을 쳐서 잡습니다. 그럼 이제 뭐 참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걸리는 모든 동물, 해양 동물들이 잡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래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심지어 거북이 이런 것들이 같이 잡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남획 혹은 혼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다랑어만 골라 잡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그 외국의 참치캔에는 돌핀 프리라고 해서 돌고래를 해치지 않았다. 이런 인증 딱지가 붙어 있는 참치가 유통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그물이 아니고 낚시로만 다랑어를 잡을 때 가능한 인증입니다. 그럼 회로 즐겨 먹는 참다랑어류는 어때요? 이 참다랑어류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좋아하지만 옆나라 일본이 참치회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마리에 20억씩 팔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먹이사슬 균형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참치 어종만 멸종될 수 있다. 뭐 이 문제만은 아니겠네요. 네, 어디나 이제 생태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어종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종들도 다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제 다랑어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체수가 적어지면 하위 어종들의 균형도 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명태만 해도 이제는 국내산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의 덕장에서 말리는 황태는 전부 러시아산입니다. 그만큼 씨가 말랐는데 비단 명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려서 장기 보관이 가능해 바이킹의 해양 식량으로 세계 정복에 큰 공헌을 한 대구도 이제는 흔하지 않습니다. 먹기가 힘들고요. 네. 뭐 오징어 같은 경우도 총알 오징어라고 작은 것들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징어의 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새끼를 무차별로 잡아먹기 때문에 오징어도 옛날에 서민 생선이었는데 지금 씨가 말랐죠. 근데 참치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짜 참치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문제는 이미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MSC 인증 참치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MSC란 머린 스튜어드 카운슬, 즉 해양관리협의회가 관리하는 인증으로요. 세계 자연기금이 다랑어의 고갈과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뭐 가다랑어 수급부터 참치캔의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어업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인증입니다. 국내에는 2021년에 첫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통조림 생산이 1982년부터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39년 만이니까 늦은 셈이죠. 통조림뿐만이 아니라 그 횟감 참치도 MSC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MSC 인증받은 참치캔은 믿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보통의 참치캔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아직도 의구심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라고 있는데요. 인증을 획득한 통조림 브랜드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혼액을 한다. 그래서 뭐 거북이도 잡고 돌고래도 잡고 죽여서 그래서 결국 인증이 취소됐죠. 게다가 이 그 참치는 굉장히 먼 바다에서
잡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실시간으로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참 별 생각 없이 즐기던 참치캔이었는데 이대로 참치캔을 소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실 굉장히 참치를 많이 잡는 편입니다만 통조림 참치는 통조림 소비는 순위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참치 통조림의 24%를 소비해서 1위고요. 네. 일본이 9.6%로 2위. 이런 현실인데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참치 통조림의 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모든 소비 국가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고민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참치 통조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우리 소비자들도 기꺼이 그 지갑을 좀 열을 그러니까 추가 소비를 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참치캔 이야기 하신다고 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네네.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네. 평소에 좀 평론가님께서 이런 생태계 영향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 봐요. 이게 참치캔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또한 이 해양 생태계 전체가 사실 뭐 대구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의 말씀을 드렸듯이 네.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제 뭐 2070년이면 우리가 먹는 생선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인데 사실 먹을 수 있는 생선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뭐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참치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그 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먹을 때 소비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전체 생태계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이 없어지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제 이런 좀 약간 심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생태계 이야기까지 하긴 했지만 또 그래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그래도 먹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평론가님 요리 즐겨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참치 요리는 어떤 거예요? 저는 참치를 일단 그 참치전을 좋아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가는데 마트에서 네. 참치전을 부쳐서 나눠주고 자 그것을 어머니가 드신 다음에 야 이거 맛있는데 우리도 이제 해먹자. 그래서 이제 참치를 사다가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치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 해변이 있는 니스 지역의 프랑스식 샐러드가 있는데요. 삶은 계란과 참치 통조림과 또 검정 올리브 또 여기다 약간의 녹채를 넣어서 이제 버무려 먹는데요. 이게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약간 건강 음식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집에서 일하다 끼니를 해결하고자 할 때 또 잘 먹습니다. 네.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